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일 오후 경기, 3일 NBA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로 오신 모든 분들 이제 다들 환영하고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은 KOVO에다가 NBA까지 8가지 경기를 한 번에 분석할 건데요. 유튜브로 보실 때는 오후 경기 자르고 NBA 경기 잘라서 두 번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보기 편하시게 두 개 나눠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후 경기부터 빠르게 분석하고 NBA까지 한 번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KB 손보와 한국전력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기 먼저 들어갈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손해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아마도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은데, 손보가 직접 형캐 만나서도 이제 5세트까지 가져가면서 경기를 이겨내고 왔고요. 이번 시즌 손보가 홈에서 가져갔었던 6번의 경기에서는 5승 1패, 승률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비에나라는 확실한 아포지 스파이커가 있는 상황에다가 나경복이라든지 야쿠비라든지 임성진이라든지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흐름이 안 좋은 선수들은 좀 벤치에서 쉴 수 있는 이런 좀 뎁스가 탄탄하다는 이런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실제로 공격에 대한 성공률 자체는 리그 전체 2위, 세팅에 대한 성공률도 리그 전체 2위, 공격에서의 강점, 삼각편대의 강점, 황태기의 안정감 있는 공격 세팅까지 공격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홈에서는 이제 공격에 대한 성공률도 많이 올라가고 허슬 플레이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홈 경기는 사실 좀 믿을만 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한국전력 볼게요. 자, 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심플한데 베논이 활약을 하는 경기, 하지 못하는 경기에 대해서 편차가 좀 심합니다. 일단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베논이 가져가는 공격 지분이 공격 파이가 정확하게 42% 정도 꽤나 많은 지분을 가져가고 있죠. 베논이 많은 지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번 시즌 베논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48%, 그 다음에 팀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48.13으로 리그 전체 6위까지 최근 3경기에서도 45.42%까지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베논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최근에. 성공률도 떨어지고 있고 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 베논이 지난 항공전에서는 최악이었거든요. 9득점을 가져가는 동안에 21.43% 역대급 부진을 보여준 직후의 경기, 손보를 만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과연 반등이 가능할지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 팀은 지난 1라운드 경기에서도 순수 화력 차이로 손보가 승리를 가져갔었던 기억이 있는 만큼 이제 저점 구간의 한국전력의 화력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손보와 비벼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손보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저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보승, 그 다음에 1.5 마헨, 그 다음에 185.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건이랑 GS 칼텍스 경기 볼게요. 형건 GS 칼텍스.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이제 현대건설의 경기력이 최근에 좀 명확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거든요. 뭐 지금 보시면 뭐 공격에 대한 성공, 세팅에 대한 성공, 뭐 블로킹에 대한 성공들 대부분의 지표들 자체가 상승하는 곡선,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G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바라는 선수에게 많은 의존도를 보여주는 팀인 건 맞지만, 실바가 터져주는 세트는 최소한 한 세트 내지 두 세트 정도는 따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홈팀 형건 먼저 볼게요. 자, 형건 같은 경우에는 직전 흥국전을 셧아웃으로 지고 왔어요. 지고 오기는 했지만 모든 세트가 단 2점 차 초접전 경기로 가져갔었고요. 클러치 상황에서의 범실이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를 주고 온 건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카리가 28득점에 57.14%, 뭐 정지훈이나 양효진, 김희진까지 여러 가지 공격 루트를 보여주면서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는 있죠. 다만 실책에 대한 이런 억제라든지 자스티스에 대한 좀 반등에 대한 필요성은 좀 있기는 해요. 어쨌든 뭐 팀 전체적으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구간인 건 맞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GS 칼텍스 살펴보면은 직전 이제 홈에서 관장이 만나서 셧아웃 승리 가져왔었죠. 이번 시즌 명확하게 GS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 기복이 있거든요. 이번 시즌 원정에서 가져간 6번의 경기에서는 2승 4패. 원정에서는 더욱더 실바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고요. 유서윤이라든지 뭐 권민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보여주는 실책에 대한 비율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최근 카리의 폼이라고 한다면은 실바와 화력전에 있어서 조금 자신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이라든지 안정감, 블로킹 높이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형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정에서의 실책 리스크를 무시하기에는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뭐 형건승이라든지 아니면 마헨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국내 경기 두 가지 경기는 뭐 심플하게 살펴봤고요. 뭐 경기가 두 개밖에 없어서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한번 자르고 갈게요.